고소한 맛과 향으로 인기인 들깨는 치매 예방, 무릎 통증에 좋은 오메가3 폭탄으로도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오메가3 함량은 등푸른 생선인 연어보다 무려 200배 가까이 많다고 하는데요. 평소 들깨만 챙겨 먹어도 별도로 영양제를 챙겨 드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질의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암과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패된 들깨를 먹는 겁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생체기관의 손상, 염증, 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만 내 몸에 도움이 되는데요. 들깨의 영양을 100% 뽑아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2가지, 들깨의 효능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산패 없이 보관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건강 보물섬을 시작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고소한 천연 진통제 들깨 꿀차입니다. 찬바람 불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은 이때 고소한 들깨 꿀차를 한 잔씩 마시면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가면 처방받는 약이 진통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브루펜, 탁센, 이지엔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인 EPA 성분 역시 체내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라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부작용 걱정 없는 천연 진통제인 들깨 꿀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들깨와 꿀은 각각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들깨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막아준다면 꿀은 이 염증 자체를 호전시켜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효능이 있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달콤한 들깨 꿀차 만드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씨앗으로 껍질이 까진 들깨는 공기와 접촉 시 빠르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갈아져 있는 들깨 가루는 마트에서 되도록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밀봉을 잘한다 하더라도 껍질을 까서 갈아둔 들깨 가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산패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들깨 가루가 냉동 보관이 아닌 상태로 3개월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들깨가루를 밀봉해서 냉동 보관했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꿉꿉한 냄새나 뭉쳐있다거나 색이 변색되어 있다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산패된 들깨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들깨가루가 아닌 통들깨를 사두셨다가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때그때 갈기 힘들다면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통후추 그라인더를 구입해 들깨를 갈아주면 들깨가루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들기름의 유통기한은 냉장 보관으로 6개월인데요. 들기름은 비싸기 때문에 조금씩 아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유통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빨리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도 집에 있는 들기름을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넘어가 있었는데요. 산패된 들기름을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아까워 마시고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몸에도 좋은 천연 진통제 들깨 꿀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깨끗이 씻은 통들깨와 꿀 그리고 따뜻한 우유 혹은 물 200ml를 준비한 다음 통들깨는 약한 불에서 살짝만 덮어준 뒤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줍니다. 통들깨 가루를 꿀에 1:1 비율로 섞어준 다음 우유나 물에 타서 드시면 고소한 들깨 꿀차 완성입니다. 이렇게 들깨를 꿀에 재워 들깨청으로 만들게 되면 맛도 좋고 산패의 위험도 제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무릎 통증에도 좋고 맛도 좋은 들깨 꿀차, 오늘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2번째는 껍질을 까지 않은 통들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깨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들깨를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을 뜻하는 말인데요. 들깨 껍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시는 것보다 통들깨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들기름만 짜서 먹을 때와는 달리 통들깨를 먹으면 들깨 껍질의 식이섬유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통들깨의 식이섬유는 변비를 해소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묵은 숙변 제거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들깨는 우리 몸속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들깨 속 감마토코페롤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항염작용이 뛰어나서 여드름, 피부염, 습진 등의 염증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줘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산패 걱정을 할 필요까지 없으니 들깨는 통째로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통들깨를 물에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면 가벼운 통들깨는 뜨고 미처 걸러내지 못한 작은 돌 같은 불순물은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이렇게 씻은 들깨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면보 위에 펼쳐서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연 건조가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들은 약불에 기름 없이 빠르게 덮어 물기를 날린 다음 병에 담아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셨다가 매일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앞에서 들기름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들깨를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들깨를 갈지 않고 드실 때는 반드시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완전히 갈아 드셔야 합니다. 딱딱한 들깨 껍질을 잘 씹지 않고 그냥 삼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치매 예방과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알파 리놀렌산 같은 유익한 성분들을 100%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하게 됩니다. 통들깨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밥을 할 때 통들깨를 함께 넣는 건데요. 밥에 넣어 먹게 되면 향도 고소하고 토독토독 터지는 식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통들깨 드실 때 입안에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씹은 다음 삼키게 되면 자연스레 소화를 돕는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들깨 드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들깨는 고열량 고지방 식품으로 많이 드시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소화불량,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하루 적절 섭취량은 10에서 20g이므로 하루 2스푼 정도 드시면 충분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